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시아나 항공을 한진칼에게 팔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3자 유상증자 배정 방식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제 한진칼 같은 경우는 주가가 8.2% 하락을 했고, 아시아나 항공은 7.8%가 상승을 합니다. 당연히 한진칼이 이거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런 상황만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는이 조은태 회장에게 제안하는 내용에 따라서 조은태 회장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은태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독배를 받는 거죠. 적자 기업을 받는 대신에 경영권을 보장받는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요동쳤다라는 거죠. 조은태 회장이 이제 경영권을 위해서 이 유상증자 딜을 하게 되면은, 그런데 KCGI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배임죄로 소송을 걸겠죠. 자신의 경영권 사수를 위해서 불량한 기업을 떠안았다라고 하면서 배임죄로 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지금 KCGI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회방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이제 한진칼 지분을 자신들이 가져가고 싶어서인지 몰라도 유상증자를 본인들이 받겠다라고 이렇게 역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는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은 한진칼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는 일은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뭐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나가리가 아닐까, 이렇게 봐지는데요. 실제로 그럼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면 안 되는 이유들을 재무제표들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아시아나 항공의 자본이 지금 빠르게 줄어드는 중이에요. 작년 2분기 1조 4천억에서 작년 말에 9천억, 그리고 올해 1분기가 2천억으로 올해 초만 해도 벌써 지금 7천억이 감소했고요. 이 추세를 보면 한 달에 1,000억씩 까먹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본을요. 또 거기다가 2분기부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는데, 오히려 2분기에 이제 갑자기 자본이 3,500억으로 증가를 하게 됐죠. 부채 비율도 작년 말에 1,300%를 넘었다가 올해 1분기에 6,200%로 치솟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그냥 인수했다가는 빚을 독박으로 다 쓴다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2,291%로 뚝 떨어졌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본 대비 22배, 23배의 부채를 가진 기업이라는 겁니다. 순이익을 봐도 이 기업 자체는 지금 굉장히 불량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본과 마찬가지로 분기마다 순이익이 2천억 이상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1년에 8천억을 꼬라박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기업인데요. 여기에 올해 1분기 순이익이 6,800억 적자였었어요. 그런데 2분기에 이상한 일이 좀 벌어지죠. 매출이 급격히 줄어서 8천억이 됐는데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흑자가 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재무 상태표를 보면요, 2019년 말에 비유동 자산이 갑자기 2조 3천억 넘게 늘어납니다. 이 리스 때문에라고 말을 하는데, 운용 리스가 운용 부채로 전환되면서 회계 방식이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리스 차입 이자율이요 4.7%입니다. 그리고 이 리스 금액이 5조 5,517억, 그러니까 연 이자로 치면은 2,600억이 지금 이자가 나간다라는 거거든요. 아시아나 상황에 대해서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자본 잠식률이 56%고요. 참고로 부분 자본 잠식이라 하더라도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고, 3분기 발표가 이제 나올 건데 3분기 발표 때 만약에 완전 자본 잠식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아시아나 항공은 상장 폐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2291%고요. 1년 내에 갚을 빚이 4조 7979억이라는 것 때문에 이거를 떠안을 기업이 과연 있을까라는 거죠. 물론 이제 국가에서 2조가 넘는 돈을 투입해서 수혈을 했지만, 그래도 계속 지금 더 많은 빚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업을 왜 대한항공이 인수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은 인수할 기업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인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해서 제가 한번 뭐 한진칼이 인수를 하게 되겠지만,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가 합쳐졌다 했을 경우에 적정 어떤 매출이라던가 부채 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과 이익은 2019년 기준으로 했어요. 왜냐면 2020년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2019년 기준으로 봤고, 자산 부채는 최근 기준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합치게 되면은 매출은 19조가 나오게 됩니다. 연매출이 19조인 초대형 기업이 되는 거고요.
영업이익은 대한항공이 2,500억 흑자였었고 아시아나가 4,400억 적자였었는데 이걸 합치면 이제 이 기업은 적자 기업으로 바뀝니다. 연 영업이익이 1,800억 적자인 기업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순이익은 대한항공이 작년에 6천억 적자, 아시아나가 8천억 적자였으니까 매년 1조 4천억의 순이익 적자가 나는 기업으로 바뀌는 거고요. 자산은 26조 더하기 14조니까 자산 규모가 40조인 메가그룹이 발생하는 거죠. 부채도 메가가 돼요. 부채도 거의 23조 더하기 13조니까 부채가 36조가 되는 겁니다. 자본은 3조 3천억 더하기 1조를 더하기 때문에 4조 3천억인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부채 비율이 거의 뭐 이제 900% 정도 되는 기업으로 탄생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진칼이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게 되면은 이건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한진칼이 이제 3자 유상 증자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이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산은이 가진 아시아나항공 영구채가 이제 8천억이 있습니다. 이거를 주식 전환으로 하면 한 37% 정도의 지분이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현물 납부를 이제 한다는 거죠. 한진칼에다가. 이 아시아나 영구채가 이자율이 얼마냐면 7.2%예요. 그리고 22년부터는 가산금리가 붙어서 9.7%.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하면은 매년 800억 정도의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 빚을 떠안게 되는 건데 이게 주식 전환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아시아나 항공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얘기인 거죠.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유상증자하게 되면은 한진칼에 추가 지분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걸 누가 가지겠어요? 산업은행이 가져가겠죠. 그럼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을 가져가는 거고요. 그러면 한진칼 지금 상황을 봤더니 시가총액이 4조 6천억인데 조원태 회장이 43%를 가지고 있고 KCGI라 불리는 사모펀드라 이제 반도건설과 이제 기타 한 3자 연합이 가진 지분이 46.7%입니다.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이 지분이 더 밀려요. 그런데 저번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잘 방어가 됐죠. 하지만 다음번 주주총회에서 또 불안한 상황이 나올 겁니다. 아시아나 현재 시가총액을 보면은 9,500억이에요. 거기에 이제 금호산업 지분이 30.8%고 뭐 시가총액으로 계산을 하자면 2,900억인데 그러면 이제 이 금액에 대해서 또 이제 한진칼이 인수해 가라 이거죠. 금호산업한테 3천억 주고 가져가라 뭐 이런 얘기가 될 건데 실제로 3천억이 아니라 아마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경영권 프리미엄도 줘라. 그러니까 뭐 한 5천억에서 막 더 그 이상을 줘라 라고 하게 될 거고 그거를 산업은행이 돈을 줄 테니까 그대로 가져가라 뭐 이런 형식으로 가져가겠죠. 그러면 누가 땡큐냐면은 이러든 저러든 간에 금호산업만 땡큐가 되는 거예요. 금호산업이 돈을 얹어주고 가져가세요를 해야 되는 건데 금호산업은 이 과정에서 몇천억이라는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최후의 승자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금호산업이 아닌가 보는데 지금 뉴스 나온 시나리오대로 한진칼이 이렇게 가져갔을 때 추정 대금은 1조 1천억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합쳐졌다 쳤을 때 시가총액이 5조 7천억이 될 겁니다. 단순적으로 봤으면. 그럼 조원태 회장의 지분이 34.7%로 가라앉고요. 제3자 연합 지분도 37.7%로 가라앉아요.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지분을 19.3%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은행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한진그룹 경영권이 바뀌게 되는 거겠죠. 이제 산업은행이 백기사가 돼주면서 한진칼을 조원태 회장한테 손을 들어주는 거고 되면은 이제 이 지분이 3자 연합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겠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느낌인 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특약을 걸 거예요. 특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산업은행한테 이런 조건으로 받는 조건으로 뭐 한 5년에서 10년 동안 산업은행이 우호 지분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뭐 이런 특약을 걸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 이런 것도 더하겠죠. 그리고 뭐 5년 뒤에 또는 10년 뒤에 사는 지분을 매각한다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조원태 회장한테 있다. 뭐 이런 조건이 들어있으면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땡큐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3자 연합이 지금 반대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봐지는 거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제 나서면서 이 딜을 무산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역제안을 했다라고 나온 건데 그러면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뭐 실제로 아시아나 뭐 받아가지고
경영권도 잃고 기업도 망가지고 이럴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조원태 회장이 받지 않으면은 이 딜은 다 무산이 되는 거다. 그래서 아마도 이 딜이 쉽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 실타래가 좀 꼬여있기 때문에 한진칼이 정말 인수할 거다라는 면에서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근데 실제로 지금 아까 같은 특약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조원태 회장은 정말로 인수할 수도 있다가 되는 거죠. CGI에서는 정말 배임죄 걸고 막 뭐 걸고 주주총회에서 막 난리가 나고 당연히 한진칼 주가가 떨어지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진칼의 나머지 있었던 우호 지분마저도 조원태 회장의 우호 지분이라던가 나머지 소액 주주들마저도 이제 제3자 연합의 편을 들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지금 3자 연합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46%가 넘는데 여기서 4% 정도만 더 추가가 되면은 독점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원태 회장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딜이 쉽게 성사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봐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리스크가 커요. 어떠한 말 한마디에 주가가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이 잃을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